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태국에서 한 3개월 정도 촬영하고 다 그 제목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액션 영화였는데요. 잘 끝내고 29일 날 왔었어요. 그래서 온 지 한 이틀, 3일밖에 안 됩니다. 많이네요, 진짜. 얼굴이 그래서 까맣지 않습니까? 좋으신데요, 너무. 아, 그래요? 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셨는데 한국의 상황이 별로 아니요, 저쪽 공항에서. 네네. 아니 뭐 어쨌든 저도 그쪽에서도 태국도 뭐 마찬가지라 그래서 뭐 전 세계가 지금 뭐 다 그러고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배우님도 그렇고요. 네.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많으셔가지고 어떤 영화를 선정하실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너는 내 운명을 꼽아주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영화를 통해서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있다. 그리고 저한테는 첫 나무 주연상을 받게 해준 작품이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제가 멜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랑 얘기를 다루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은 그런 영화가 아예 제작이 되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런 작품들도 없다 보니까 가끔씩 누가 사랑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영화를 보고 싶은데 없으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아까 그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알게 된 영화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나무주연상 받을 때 많이들 아시겠지만 밥상 소감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혹시 아시나요? 밥상 소감 그때? 네, 아시죠. 근데 그게 준비하셨던 멘트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도 화제되고 있는데 그 멘트가 혹시 배우님 인생에 영향을 끼친 게 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거의 10년이 넘었던 얘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관객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 제 인생에 분명한 영향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연극을 하다가 영화를 시작하게 돼서 연극을 할 때 어떤 작업 방식이 되게 공동체적인 어떤 느낌들이 되게 많았는데 영화는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또 하나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보여지는 게 배우 앞에 나와 있는 배우들만 보여지다 보니까 그 실제적으로 스태프들이 얼마만큼 이 작품을 위해서 같이 고통스럽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정말 알려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런 얘기를 꼭 한번 해야 된다,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가 그 기회가 돼서 한 거죠 뭐. 사실 저희한테도 되게 화제였지만 현장에서도 그 소감을 한 다음에 스태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우선 지금도 뭐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배우 스태프들 이제 제가 어느덧 이제는 그 현장에서 형이 돼버렸어요. 선배님이 돼버려.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거의 뭐 약간 동생 그런 중간 입장이었는데 근데 똑같이 저는 변함없이 하다 보니까 스태프들이 계속 고맙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그래요. 예. 밥상 소감도 유명하지만 요즘에는 갑분싸로 더 유명해지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죠? 갑분싸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갑자기 분위기 쌓인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저희 또래들은 잘 몰라요. 그 말 줄임에 대해서 그냥 솔직히 인터넷상의 은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이제 이런 행사였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 갑분싸가 뭐냐? 그 제가 알고 순간 떠오르는 갑자기 분뇨를 싸지른다라고 썼어요. 어쨌든 말이 되는 거니까. 그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냥 갑자기 분뇨를 싸지른다.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말이 황정민 답다고 할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근데 저도 쓰고 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요즘 영화 홍보를 하면 네네. 이렇게 줄임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싫어요. 공포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아무튼 그 이후로 모든 인터뷰에 그 갑분사와 관련된 그런 그 줄임말들을 계속 질문하셨더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알았었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최근에 배운 줄임말 없어요. 없나요? 네. 다시 영화 이야기를 하자면 석중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네. 판타지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데 그런 사람을 연기하는 게 배우들은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배우님도 그러셨나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 한 사람의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의 표본 약간 그런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표본 같은 느낌이 있는데 처음에 그 영화를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고민스러웠던 건 이 심파적인 이런 느낌들을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그 관통하고 관객들의 진심을 그 석중과 은하의 그 진심을 관객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 감독님하고 도연이하고 저하고 세 명이서 어디를 갔었냐면 전라도 광주에 하루 쉬는 날이었었는데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그때 그 작품이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 복싱하는 영화인데 밀리언 달러 베이비였었어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막 그러니까 시골 얘기고 근데 이런 좀 심파적인 요소가 강하다 보니까 뭔가 좀 카메라 웍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좀 관객들한테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좀 이런 심파적인 것들을 조금 상쇄시킬 수 있게끔 하자라고 막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그 밀리언 달러 베이비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러니까 다들 보고 뭐 뒤통수를 그냥 제대로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있었지만 카메라 웍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카메라를 딱 이렇게 뻗쳐놓고 그냥 그분들의 연기로 이렇게 이 스크린을 채우는데 너무너무 영화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정답이구나. 그러니까 배우의 연기가 진심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좋은 연기로 딱 하면 아무리 영화가 심파든 뭐든 간에 관객들은 좋아할 것이다. 이 소통이 된다라는 이제 저한테는 그게 어쨌든 하나의 확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너는 내 운명이라는 작품이 그런 식으로 그냥 무식하게 관통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게 사실 저희도 너는 내 운명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되게 낯간지러울 수 있는 대사도 많고 그런 거 많은데 그런 상황들이 전도연과 황정민이라는 두 배우를 통과하는 순간 뭔가 진짜처럼 보이는 마법이 일어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기라는 건 일종의 거짓말이고 근데 그 거짓말을 관객들한테 진짜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연기의 변수랄까?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연기할 때? 네. 그러니까 연기하는 동안만큼은 정말 그 은하를 사랑하고 그 은하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내 그 마음을 계속 촬영하는 내내 그걸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든데 아무튼 그게 제일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설레잖아요. 근데 그 설레는 연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설레다 보면 연기를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 얼굴에 눈에 그게 설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직한 감정을 계속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죠. 네. 이 영화는 접속, 약속, 내 마음의 풍금 등으로 한국 멜로의 한 축을 맡았던 전도연 배우께서 출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전도연 배우와 연기하면서 과연 멜로의 여왕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나 지점들이 좀 혹시 있으셨나요? 우선 도연 씨는 그 당대 그때 최고 스타였었어요. 그리고 저는 밥상 소감에도 나왔던 일개 나부랭이 배우예요. 아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신인이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한테는 어떻게 저 사람이 나랑 같이 연기를 해줄 수 있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었어요. 이렇게 이 작품을 통해서 나랑 같이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도연이가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좋았어요. 마냥. 그러니까 연기를 워낙 또 잘하긴 하지만 일단 너무 좋아했었어요. 제가 도연이를. 그래서 그랬고, 또 하나는 굉장히 그 캐릭터 분석하는데 아주 영악하게 영악해요. 영악하다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포인트 있는 거를 잘 집어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길게 막 이런 것들 하지 않고 아주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딱 하는 연기를 해요.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하기. 혹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제일 기억나는 건 이렇게 내가 처음에 이제 다방에서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딱다가 나를 딱 뒤로 돌아보는 그 느낌이, 눈이 있어요. 그 눈이 딱 그 은하 같은 에너지가 있었었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우리 늘 아시다시피 스피커 말씀 죄송합니다. 스피커 씬도 그거가 이제 세트에서 정말 24시간을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침 7시부터 촬영을 해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끝난 거예요. 그 짧은 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24시간 동안 계속 그 우는 그 감정이잖아요. 슬퍼하는 감정을. 근데 저는 하다가 조금 힘들었었어요. 힘들어서 이게, 왜냐면 한번 처음 찍을 때는 좋지만 이게 감정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그 감정이 안 나오고 또 복사되다 보니까 늘 했던 게 비슷비슷해지니까 너무 힘들었었는데 끝까지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대단하다 너.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랬었어요. 안 힘드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듣기로는 전도연 배우님이 인터뷰 때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석중이가 은하랑 떨어져 만나지 못하는 대목을 찍을 때 그 촬영하는 동안에 배우님이 자기를 피해 다녔대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네. 같은 이제 우리 숙소를 쓰니까 물론 시는 틀리지만 어쨌든 지나가면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좀 말이 안 되잖아. 나는 이제 은하가 떠났고 못 봐서 막 애가 타서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내 눈앞에는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웬만하면 안 만났어요. 안 부딪혔어요. 일부러. 그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쩔 수 없죠. 보통 영화 찍을 때도 이렇게 캐릭터에 몰입해가지고 그렇게 밖에서와 그 네, 감정을 그러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연기가 될까 말까인데 그 역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몰입을 하지 않으면 조금 저는 힘들어서요. 네. 아직 연기를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리가 불편해지고 있어요. 영화 초반과 네. 후반부 외모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은하와 헤어지고 1년 뒤 이야기에서는 살이 쪽 빠져 있으세요. 이 모습을 촬영하면서 완성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시작할 때 93kg, 지금보다 한 20kg 넘게 찌웠었어요. 이렇게 찌웠는데 저는 솔직히 살 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찌우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늘 체형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먹는다고 그래서 이게 또 생각보다 쪄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참 사람 몸이 신기한 게 그때 알았는데 많이 먹으면 또 많은 대사량이 있어요. 그래서 살을 생각보다 잘 안 쪄요. 저기 갑분싸가 떠오르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처음에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실제 그 당사 주인공이었던 그 분이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저 이 영화 시작하기 전에 사진 2장을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원래 있는 사진과 살이 쭉 빠진 사진 2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 여자분을 만나서.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죠? 아무튼 제가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어쨌든 열심히 찍었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열흘 정도 동안 이제 다시 원래대로 만드는 거예요. 20kg를 빼는 거였는데 뭐 어쨌든 뭐 안 먹으면 빠져요. 빠지긴 하는데 머리도 같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는 거라. 근데 지금 저는 조금 속상한 게 그렇게 찌워놓고 완전 이렇게 많이 빼기를 원했었거든요. 근데 또 안 빠져요, 생각보다. 이게 그러니까 화면상으로 보면 거의 한 70kg인데 화면상으로 보면 크게 뭐 이렇게 많이 빠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그래요? 비교가 확 되던데요. 저는 보고도 놀라. 저는 거기 놀랐던 게 보통은 그렇게 살 중간에 빼는 게 힘드니까 촬영 전에 그걸 찍고 한 다음에 하는 경우도 많은데 중간에 그렇게 확 빼셨다고 해서 저는 그것도 좀 놀랍긴 했었어요. 네. 그때는 제가 신인 배우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단 10일이었었어요. 입금이 되면 뭐든지 되는 그런.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스피커씬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스피커씬이 배우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고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만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씬은 아니었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감독님이 이제 여쭤보길래, 그러니까 어떻게든 솔직히 그 면회실에는 그런 스피커가 달려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서로 이제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만 있지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중요한 건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솔직히 실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조금 변해서라도 이 사람의 어떤 사랑의 과정에 성숙되는 그 과정에 어쨌든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장면으로서 뭔가 세팅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스피커 얘기를 하고 그 행동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미술 감독님께서도 고민을 좀 해보시더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 영화랑 충분히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죠. 명장면의 산생한. 네. 너는 내 운명은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다가 던진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에 대한 대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석중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영화 내내 보여주고 있어요. 배우님은 실제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저희 집사람이 여기 와 있어가지고 사랑은 절대 안 변합니다. 네,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명쾌한 해답이 나오는데, 네, 절대 변해서도 안 되고요. 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잠시 두 분 같이 계시는 거 봤는데 저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이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진심으로 이렇게 됐고, 너는 내 운명과 이제 행복을 30대에 찍으셨고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멜로 영화를 또 40대 하셨어요. 그 인터뷰 때 나는 50대에도 멜로 영화를 찍고 싶다라고 하셨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유효하신가요? 네, 저는 왜냐하면 단지 멜로 영화를 좋아하기보단 어쨌든 저는 광대로서 관객들하고 같이 이 작품을 가지고 소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랑 얘기를 할 때가 관객분들하고 제일 소통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누구나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사랑을 하고 싶어 하고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과 내 감정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멜로 영화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관객들하고 같이 소통하기가 너무 편해요. 재밌어요. 근데 단지 어려운 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허투루 연기를 하면 다 이렇게 뽀록이 나요. 그러니까 걸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민한
더 예민한 게 있어요. 그 감정에 그다음에 막 그런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좋아할 때 살 떨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관객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허투루 할 수가 없는 영화라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이제 50이 이제 넘었죠. 그러니까 50이 되더라도 저는 멜영화 할 수 있을 것 같고 60이 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배우님의 50대 하는 멜로 영화를 너무 기다리고 있겠고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사실 지금 이 나이에 다시 석중을 연기한다면은 사실 그동안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변화도 생기고 많은 게 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에 석중을 연기한다면 좀 다른 석중이 나을까요? 어떨까요? 아니요. 저는 사랑은요 너무너무 단순해져야 돼요. 한결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사랑 때문에 이것 재고 저것 재고는 재미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냥 오롯이 그냥 한결같은 그냥 이거 지금 제가 아마 너는 내몸 해도 석중 같은 그 에너지일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그 뭐 재미없어요. 예. 로맨티스트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네. 그 멜로 영화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해졌는데 개인적으로도 좀 좋아하시는 멜로 영화가 좀 있으신가요? 많죠. 많죠. 저는 그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분이 나이가 60대 때 그 멜로 영화를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대단하다. 저분도 저런 식으로 에너지를 가져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해서 제가 큰 감명을 받아서 그런 류의 영화들 좋아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전도연 배우께서 2015년 부산영화제에서 출연작 중 2편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 2편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 작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너는 내 운명 2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출연 의사가 좀 있으신지? 당연히 있죠. 되게 궁금하네요. 둘이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요? 되게 궁금하네. 아니, 다시 꼭 뵙고 싶어가지고 네. 여쭤봤습니다. 저도 전도연이라는 그 배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작품을 꼭 하고 싶은데 매일 만나면 우리는 언제 하지 말만 그렇게 하고 그 제작자분들이 조금 하면 되는데 왜냐면 전부 남자 영화들밖에 없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얘기 좀 제가 계속 하긴 해요. 주변 제작자분들한테 왜 이렇게 남자 영화들만 있냐. 왜 그렇다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자 영화가 왜 안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하기가 조금 불편한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아니면 남자 영화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조금 쉬워서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깡패 영화든 어쨌든 뭐 그런 뭐 이렇게 액션 영화든 뭐 이런 주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멜로 영화 좀 이렇게 같이 가족 영화 다 같이 보고 이렇게 따뜻해지고 할 수 있는 그냥 그거 말고 우리가 해봅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모르죠 뭐. 제가 보기에는 남성 영화에서 너무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신세계에서 뭐 불화너라든지 뭐 아수라라든지 뭐 이제 그런 영화들에 너무 좋은 연기 보여주셔가지고 제작자들이 그래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악역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 영화가 너는 내 운명 2005년도에 개봉했잖아요. 근데 그해 몇 개월 전에 달콤한 인생이 같은 해에 개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달콤한 인생에서의 백사장 캐릭터 굉장히 좋아하는데 혹시 그 달콤한 인생의 백사장이 굉장히 사악한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에 굉장히 다른 면모의 얼굴을 몇 개월 사이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를 두 영화 보면서 굉장히 놀라기도 했는데 그렇게 넘나드는 게 다 쉽진 않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백사장이라는 역할 자체는 또 저한테는 또 새로운 도전이었었어요. 왜냐면 역할 자체가 굉장히 작았던 역할이었는데 대본상에서도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 그
제가 만들고 제가 애드립으로 해놓은 것들이 다 이제 그게 영화상에 지금 보여줘서 그렇지 대본상에서는 아예 없었어요. 그냥 지문에 있는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그 달콤한 인생에는 씬이 딱 제가 백사장이 4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번 나와요. 4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죠.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누구지? 이런 식으로의 어떤 인물을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약간 꿈이었죠. 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의 약간 그거였었어요. 포부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완전 맞아떨어졌던 네. 게 그 영화 나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로 저 배우 누구지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아마 그때는 제가 처음이고 신인이다 보니까 더 이제 낯선 사람이 그렇게 연기를 하니까 아마 더 이렇게 주목이 되지 않았나라는 싶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백사장을 지금 한다 그랬을 때 관객분들이 그렇게 새롭게 나를 봐줄 수 있으실까?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또 시켜주면야 또 열심히 하겠죠. 그 외에 너는 내 운명, 달콤한 인생 외에도 청군,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도 개봉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곳 이제 잠시를 꼽아주셨는데 여기가 이제 그때 사셨던 동네라고 제가 삼전동 여기 뒤에서 네. 살았어요. 네. 여기 오실 일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촬영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아니요. 저 이제 혼자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이제 뭐 저쪽 마천동에서 이제 지하 이쪽에서 지하 단칸방에 살다가 영화를 조금씩 하면서 개런티를 받고 처음으로 지상으로 올라왔던 동네가 삼전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를 되게 사랑했었어요. 처음 올라온. 예, 지상으로 올라온 동네. 의미 있는 동네. 네네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잠실역이랑 가까우니까 이렇게 매일 걸어 다녔죠. 3년을 걸어 다니고 그래서 잠실역에서 타고 가고 그랬죠. 산책하기 딱 좋은 동네라. 근데 저한테는 의미 있는 동네입니다. 네네. 오랜만에 오셨나요 여기 지금? 아니요, 자주 오시나요? 자주 오진 않지만 그래도 저기 살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뭐 개런티가 생기거나 아니면 저희 아내가 그때는 이제 뮤지컬 배우여서 개런티를 받으면 항상 가는 돼지갈비집이 있어요. 네, 마포집이라는 집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다녔던 집이라 지금도 자주 가요. 그 집에. 그래서 그 사장님이 아직도 계셔서 이제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거든요. 같이 가면 깜짝깜짝 놀라요. 오래된 단골집이 하나 있어요. 맛집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맛집이라기보단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있는 집인 거죠. 그 집이 뭐 맛도 있지만 어쨌든 저의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 집사람하고 돈이 있을 때 거기 가서 돼지갈비 2인분 시켜서 소주 한 병 먹으면서 이런저런 데이트하면서 나눴던 그 에너지가 그 공간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랬다가 문득 그 기억이 확 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까 가는 거고 집사람 애기 뵀을 때도 갔고 깐난쟁이 때도 가고 점점 커서도 갔으니까 그런 게 어쨌든 세상 사는 것 같아요. 재밌고 추억이고 네네네. 그 영화를 보면은 낭만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의 죽음은 민족의 죽음이다라는 도산 안창호의 말이 주문처럼 떠다니잖아요. 혹시 배우님에게도 연기를 할 때 주문처럼 외는 문구라든지 다짐이 좀 있나요? 아니 문구는 없고요. 저한테 스스로한테 약속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화를 해오면서 수십 편의 영화를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 시간이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콜타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6시 보통 7시 콜타임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건 어릴 때부터 얘가 할 때 절대 어기지 말아야지. 이 사람들하고 약속 꼭 지켜야지. 그래서 늘 1시간 일찍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태프들이 되게 좋아했는데 나이가 먹고 선배가 되다 보니까 일찍 나오는 걸 또 스태프들이
부담스러워요. 근데 아니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내가 자신할 수 그러니까 용기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건 네, 그렇습니다. 그 사전에 저희가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선별을 했습니다. 근데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요즘 상황 자체가 좀 많이 좀 안 좋잖아요. 우한 폐렴 뭐 이런 신종 코로나 이런 걸로. 그래서 제가 배우님한테도 좀 아까 사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 아시죠? 진행할 때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질문해 주시는 건데 서로 불편하시지 않으시게 손 소독제를 좀 이렇게 발라가지고 악수를 하시는 게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자리 번호를 호명하면 무대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 배우님께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B1번님. 이분은 두 개를 적으셨는데 A21, 22로 적으셨거든요. 한 분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A21 아니면 22.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J20님, A15님, 15님, 11님, 이거 왜 이렇게 제 발음이 21, D10번님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질문 당첨되신 분들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배우님부터. 의원님 저희 손 좀 저희 함께. 여러분 죄송합니다. 상황인지라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B1번님부터. 네, B1번님이세요? 나오시면 됩니다. 네. 아, 한국말 못할. 제가 제가 그럼 불러드릴게요. 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일본 분이신 것 같아요. 일본 관객분이 오셔가지고 와, 멀리서 혹시 이것 때문에 오셨나요? 히로코님 맞으시죠? 앉아 계시면 저희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제가 할게요. 제가 질문을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요? 읽으실 수 있으세요? 읽으시면 돼요. 혹시 이 행사 때문에 일본에서 오셨나요? 이 행사 때문에 읽어주세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 배우님이 그 운명이라는 순간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네. 네, 그럼요. 저희 이제 아내 만날 때 그죠? 아니 그 왜냐면 저 캐치라는 공연을 할 때였었어요. 뮤지컬 캐치를 할 때였는데 딱 순간 들어올 때 보고 저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어쨌든 작품으로 따지자면 진짜 그 매 작품 제가 했던 작품들은 저한테 인연이에요. 저의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작품 할 때 만나는 배우들과 스태프들도 제 인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인 거죠. 그래서 허투루 할 수가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매번 작품 할 때마다 저는 저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너가 이 작품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니 안 하니라고 스스로한테 물어봐줘. 그러니까 후회를 안 하면은 당연히 하는 거고 후회를 하면 이 작품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작품이 나한테 와서 내가 이 작품을 유심 있게 보게 되고 하게 되는 이유는 운명인 거죠.
큰 운명인 거죠. 왜냐하면 3, 4개월 동안 그 배우와 스태프들이 정말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작품을 선보이는 건 그러고 나서 그 영화는 끝이잖아요.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저의 필모그래피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거든요. 이 작품이.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늘 그래요. 이건 이 작품은 나한테 어떤 운명이길래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지?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한 적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니 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네, 알아들으셨죠? 아 죄송해요. 제가 일본말이 없어요. 제가 아직 모르니까. 네. 일본말 모르시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준비한 티켓이 있는데요. 네, 선물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사인 아 그래요? 하나씩 주시. 아 그래요? 사진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사진 제가 찍어드릴게요.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거야. 아 그렇죠. 역시 아시네요 배우님이. 포유 주시면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네. 이거 굉장히 좋네요. 감사합니다. A21 또는 22님. 네. 앉아가지고 아, 예, 항상 영화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술톤이라고 유명하신데 회장은 광고하신 진짬뽕으로 하시는지. 아, 네. 그렇습니다. 진짬뽕으로 합니다. 근데 요즘 진짬뽕 그 CF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아, 제가 술톤이라는 얼굴 빨개서 그렇죠. 저도 왜 빨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뭐 술을 많이 먹어서 빨간 건 아니고요. 그냥 빨개요. 그렇게 화나신 건 네? 화나신 건 아니시죠? 전혀 아닙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이에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진 제가 찍어드릴게요. 이거 받으시고요. 네, 사진 찍어드릴게요. 네. 사인지 받으셨나요? 감사합니다. J20님. 아, 너무 사적인 내용을 되게 잘 알고 계세요. 나와서 앉아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마스크하고 나오시네요. 네. 제 사전 정보 너무 없어요. 마이크 드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저 사나이 픽처스의 작품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닭도리탕 멤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혹시 차기작을 함께하고 싶은 배우분이 계시다면 어느 분이신지? 배우님 그 닭도리탕 멤버들도 좀 소개 함께 해주세요. 아니요, 뭐 그 근처에 먹을 만한 뭐 소주 한잔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그 집밖에 없어서 자주 가긴 하는데요. 다음 차기작, 일단 차기작은 우리 사랑의 불시착에 아주 사랑의 불시착 맞죠? 네 맞아요. 그죠? 네네. 현빈 씨랑 같이 하게 돼서 차기작을 하게 될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이제 친한 친구들이 우성이도 그렇고 정재도 그렇고 김남길 씨, 그다음에 뭐 다들 다 친해요. 정말 친한 친구들인데 어쨌든 그 친구들하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품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될지 모르니까 못 하고 있는 거. 말은 맨날 같이 언제 해요, 같이 그렇게 얘기는 하긴 해요. 네. 아 수리남 작품은 그 교섭이 3월달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작품이라 지금 아직 선택은 못 하고 있었어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거는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여서 제가 이제 드라마를 섣불리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시간도 많고 그래서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받으시고요. 혹시 사진 찍어드릴까요?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15님 이렇게 그림을 그려오셨어요. 이거 전달해 주시면 되고. 관객분들한테 한번 보여주시죠 그거. 석준과 은하의 아름다운 벚꽃 씬 그림이네요. 되게 잘 그렸는데요. 고맙습니다. 이야 멋지네요. 네, 잘 간직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운명에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을 그려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배우님의 인생에서 명장면이라 부르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황정민 인생에서 아니면 배우 황정민 인생에서요.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그러니까 배우 황정민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인생에서 명장면은 그렇게 없어요. 늘 이게 왜냐면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고민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어떻게 집요하게 하는 거가 다인 거지. 근데 그냥 인간 황정민은 명장면이 너무 많죠. 왜냐면 첫 영화 캐스팅된 날 너무너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연극하다가 처음으로 영화라는 걸 해보고 싶어서 수많은 오디션을 보다가 그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영화에 캐스팅이 된 날 같이 하자고 임순례 감독님께서 전화 와서 같이 하자고 전화한 날 그때 저는 핸드폰이 시티폰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시티폰 모르시죠? 네, 죄송합니다. 그 시티폰은 그 전화 부스, 그러니까 공중전화 부스 옆에서 해야지만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무튼 들었던 그날 그 다음에 뭐 너는 내 운명을 통해서 영화제에서 상 받은 날 너무너무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아이 태어난 날 너무너무 많죠 명장면이. 근데 이제 배우로서는 네 배우로서는 힘들어요. 없어요. 네 아무튼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네. 여기 앉으실래요? 가족 사진 찍어주세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가족 사진처럼 나오고 있어요. 계속 사진이. 감사합니다. 병원에 걸려있는 사진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원장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21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와이키키 브라더스 때부터 너무 팬인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질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라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영국 뮤지컬, 영화, 종횡물진 활동하시는데 가장 애정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신지 하고 지금 PS가 콘서트나 팬미팅 같은 거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PS부터 답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엔 그래도 조금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요. 예, 그래서 그리고 팬미팅을 뭐 하자라는 얘기들이나 제안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그냥 다 거부를 했었어요. 아무튼 좀 불편하다기보다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잘 안을 수 있는 조금 능력이 돼야 되는데 자꾸
간지러워하고 막 이제 아시잖아요. 제가 원래 저는 생일 잔치 생일이면 생일 케이크를 받아 생일 축하해라는 건 남 해주는 건 좋아하는데 정작 내가 생일을 받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잘 못 견뎌해요. 생일 축하해라는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그 처음에 이제 질문하셨던 네네네 다 좋아요. 다 너무너무 좋아요. 좋아하는데 각자 성향들이 조금 틀려요. 왜냐? 영화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화면에 연기를 했을 때 보면 내가 거짓말로 하고 있는지 거짓말로 지금 거짓 연기를 하고 있는지 금방금방 다 들켜요. 왜냐면 내가 그 감정을 정확하게 드러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예민해서 어려워요. 숨통이 막 이렇게 조여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연극을 가서 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계속 하다 보면 막 숨통이 막 조여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하면 연극을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무대에서 2시간 동안 무대에 있을 때 비로소 배우 황정민이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고 막 그 2시간 동안 미친 듯이 연기를 하고 매일 막 관객분들한테 인사하고 커튼콜하고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2시간 동안 이렇게 실수할까봐 그런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니까 큰 실수는 없어요. 네, 그게 그냥 그 역할에 빠져서 하는 거니까. 왜냐면 그 공연을 위해서 거의 한 2달 동안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게 연극도 연극 나름대로 나를 안아주는 그 어머니 같은 느낌이 있고 영화는 영화대로의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또 극복해냈을 때 또 좋은 느낌이 있는 거라 다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 각자 이렇게 색깔들이 너무 틀려서요. 뭘 하나 딱 찝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제가 그 관객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연기니까 연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면 저는 어디 마다하지 않고 왜냐면 제가 광대니까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할 거예요. 영화든 뭐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그 뮤지컬 해보고 싶은 작품 있으세요? 해보고 싶은 작품보단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작품이 있어요. 라만차의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4년 전에 5년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보다는 지금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하게 되면 좀 더 관록 있게 뭔가 좀 깊이 있게 하지 않을까? 콜 안 받으셨어요? 올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진짜 강팬이시네. 네네. 올해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아직 콜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제가 저 좀 시켜주면 안 돼요라고 한번 이제 다시 해보려고요. 물어보려고. 네. 네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많은 걸 알고 있는 팬이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D10번님. 근데 저 이거 빵 터졌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목이 말리신 것 같아서. 저요? 네네. 진행 본능이 계신. 아니요, 저는 네. 제가 너는 내 운명이라는 이 영화는 제가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사실. 예. 보니까 저는 영화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썼는데 이게 좀 어떻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거든, 사실은.
저 우체국 보험은 어떻게 들을까요? 라고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근데 제가 무슨 뭐 당첨이 됐다는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사실 저 와이프랑 같이 왔는데요. D10이라고 그래서 난 D10이 아니다. 그래서 봤더니 나가라. 그래서 우체국 보험을 어떻게 들어야 되나, 어느 지점에 가야 되나. 일단 명동 지점으로 가시면 명동으로 가면 본사로 가면 네, 본사 가시면 아마 잘 설명해 주실 텐데.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저기 어떠셨어요? 오늘 예? 처음 보셨는데. 배우는 배우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같은 연배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세요? 예. 네네네. 돼지띠. 저는 개띠. 예. 네. 그럼 제가 하나 맞네요. 형님. 제가 안양예고를 가고 싶어 배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셨어요? 그래서 꿈을 잘 못 이뤄서 안쪽으로 뭐 좋은 쪽으로 가긴 했지만 하여튼 배우를 이 너는 내 운명이라는 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저는 배우다. 그게 감명 있게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체국 보험 어떻게 명동으로 가라고? 네, 명동. 일단 명동 지점이 제일 큽니다.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여기 많이. 배우님 우체국 보험은 아직 진행 중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보험이 잘못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롯데컬처스에서 황정민 배우님을 위해서 스타체어를 준비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의자에서 나오는 1년간 수익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처음 의자에 앉으신 관객분을 위해서 황정민 배우님께서 조그만 선물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그 자리가 어디인가요, 이제? 황정민 배우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좌석. 네. H9번 앉으신 분? 아까 저기 앉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디 가셨죠? 스타체어의 주인공께서 살아계셨네요. 안 계신가요? 어떻게 할까요, 배우님? 잠깐만. 스타체어의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그럼 바로 원래는 H8번도 지정해 주셨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H8번 괜찮으신가요, 배우님? 네. 그러면 H8번에 앉으신 분. 네, 나오시겠어요? 왜냐면 처음에 배우님이 H8과 H9번 둘 중에 하나를 원하셔가지고 H8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물 대박인데. 너무 좋은 건데. 이건 제가 아수라랑 베테랑 DVD인데요. 아직 안 뜯은 건데 이게 제가 살짝 뜯은 건 뭐냐면 사인하기 위해서 그 표지만 살짝 뜯었습니다. 네. 혹시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혹시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질문보다요. 제가 연휴 때 배우님 영화들을 싹 봤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여기 또 기회가 있어서 오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잘 됐네요. 고맙습니다. 네. 사진 한번 찍으시겠어요? 여기다 한번 봐주세요. 여기다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행사 수익금이 전달되는 행복한 우리 담당자 및 아이들과 미래재단 마스코트와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황정민 배우님께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자리를 메워주신 관객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좋으네요. 제가 공작 이후로 영화가 이제 한 3년 동안 없었더랬어요. 올해 이제 영화가 또 열심히 나올 텐데 지금 이제 인질이라는 영화가 이제 또 개봉할 거고, 그다음에 다만학에서 구하소서를 또 찍었고, 그다음에 또 교섭이라는 영화를 또 찍을 거고 하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면 더 좋은 작품으로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연극도 열심히 할 거고요.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오늘 자리가 즐거운 추억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기념사진을 끝으로 저희가 준비한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